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찬희 앵커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해서 배제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의 김지훈, 김도희 이 두 분의 감독을 모시고 관련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지훈, 김도희 두 분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차별 요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영화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이 영화가 그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아시아 발전 재단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차별은 어떤 영화인가요? 예, 차별은 일본에서 2010년부터 일본 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그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정책에서 유일하게 조선 고급학교 10개 교만 배제가 됐는데 그 배제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조선 고급학교 5개 학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간 소송을 하는데 제가 한 3년, 2년 반 정도 그 소송의 과정, 그리고 그 소송에 참가한 변호사들, 그리고 조선학교를 돕는 일본 사람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묶어서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7년이나 걸린 건가요? 소송 걸고 마지막까지 한 7년 정도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 차별은 언제 개봉이 됐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3월 22일 날 개봉을 해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오사카에서 4월 1일 날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영화를 두 분이 기록하기로 하고 마음먹은 지 얼마 만에 이렇게 하나의 영화로 완성이 된 건가요? 횟수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 실제로 저희는 그 조선학교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에 뭐 2016년 영상들도 들어가 있고, 기간은 어쨌든, 이걸로만 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그 영화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으신. 저희가 이제 고교무상화 정책은 이 배제 문제, 이 문제는 2010년부터 시작된 건데, 저희가 이 동포들과의 관계는 2009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이제 뭐 일본에서는 아주 많은 80년 동안의 차별이 있어 왔지만 국가가 전면으로 나서서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기록해서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관객들한테 이 문제를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3월 22일, 일본에서는 4월 1일 개봉됐다고 했는데, 개봉된 극장은 어디였나요? 한국에서는 40군데 정도 동시 개봉을 했고 오사카에서는 시네노보라는 극장, 그리고 일본은 시스템이 이제 한 극장 끝나고 다시 다른 극장으로 옮기고 또 다른 극장으로 옮기고 하는 시스템이라 지금 오사카 시네노보는 2주간 상영이 끝났고 후쿠시마하고 또 뭐 고베 등 여러 군데에서 예, 지금 상영 계획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동포들 얘기니까 좀 관객이 그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일본인들도 많이 보셨나요? 일본에서는 동포분들은 역시나 많이 오셨고, 생각보다 일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일본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매일 몇 분씩 오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서 일본 학교 선생님이 또 상영회를 준비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얘기도 있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이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영화관에서 이제 차별이라는 이 영화가 상영이 됐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일반 관객분들한테 조선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조선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동포분들한테 솔직히 조금 힘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재판에서는 졌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힘을 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일단 상영이 확정이 됐을 때 더 기분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화들은 상영관을 잡기가 좀 힘든 면이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는 몇 군데나 상영이 됐나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40개관에서 상영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상영은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서, 그런데 이제 공동체 상영이나 그런 단체 상영, 이런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장 한 군데 한 군데 넘어가는 동안에 뭐 온라인 상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자주 상영이라고 하는데, 그 상영회들을 많이 지금 주최를 해주고 계십니다. 독일하고 유럽에서도 4월 말부터 공동체 상영 한 8군데 정도에서 아마 상영회가 열릴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도 뉴욕하고 시애틀하고 몇 군데 지금 계속 상영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상영되기 시작하고 있어서 뭐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아직은 그 자세한 상황을 알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일본 언론들은 이 차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단 직접 들은 얘기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두 군데 정도에서는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얘기가 다 부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저께 그 집회에 오사카에서도 아직까지 그 오사카 구청 앞에서 매주 화요일 날 그 화요행동이라고 집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조선학교 차별 반대에 대해서. 네. 거기서 발언하신 분이 일본 언론에서는 제1조선인을 도와줬다라는 사실조차도 언론에서는 다 무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로 얼마 전에 강가에서 유람선 같은 그런 배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일본인이 제1조선인 할머니와 손자를 구해주고 그분은 돌아가신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보도조차도 안 한대요. 제1조선인에 대한 내용은. 음. 그래서 조선학교의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에서는 아마 전혀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오사카 상영할 때는, 극장 상영할 때는 또 아사히 신문,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저희 취재해서 인터뷰 기사도 나가고 뭐 했는데, 나머지 뭐 아사히 신문도 메이저이긴 하지만 아주 막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차별이 심한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쭉 기록을 하시고 편집을 거쳐서 영화가 상영되기까지 뭐 힘들었던 점들이 무척 많으셨을 줄 압니다. 특히 어떤 점들이 힘드셨나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사카 1심을 제외하고는 재판에서 이제 계속 졌기 때문에 그 현장을 담아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힘들었고,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오열하고 투쟁하는 동포들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그냥 뭐 약간의 자괴감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재판정은 전부 다 그 참가하셔서 기록을 하신 건가요? 예, 1심까지는 저희가 거의 다 돌아다녀서 촬영을 했고, 근데 2심, 3심은 그때 또 코로나 기간이라서 음, 저희가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계속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클라우드 펀딩은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영화 제작비 부족하지 않으셨는지요? 크라우드 펀딩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아, 예, 하셨어요? 좀,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제작비 지원을 받은 것들이 좀 있어서, 한국에서 어떤, 뭐, 영화진흥위원회나 이런 기관들에서, 예, 풍족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예, 크게 어쨌든 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김지훈 감독님, 그리고 김도희 감독님은 조선학교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서 그 동포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단체에서 좀 같이 일을 해보자. 그리고 좀 뭐 이런 제일동포 관련된 기록들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09년부터 그 큐슈 지역에 있는 동포들과 조선학교를 방문해서 기록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오래되셨네요. 이 영화를 만들고 난 이제 지금도 조선학교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쭉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부산에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이라는 단체를 4년 전에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슈 지역과 좀 제일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과 관련이 깊어서 오래전부터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 규슈 지역의 조선학교와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좀 뭐 필요한 물품이나 뭐 아니면은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계속 교류를 하고 지원 물품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단체에서 계속 꾸준히 조선학교에 대한 홍보를 이제 부산과 경남 지역에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촬영과 편집으로 더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도 그 잠깐 보니까 영화 상영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일단은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뭐 저희 영화에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도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출연 요청을 드렸을 때 너무 흔쾌히 다들 출연을 해 주셔서, 일본 분들 포함, 또 일본 변호사도 있고, 일본 시민단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예,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외로 도와주신 분들 중에 일본 분들도 여러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들어서 감사 인사 드리시죠. 일본의 일본 분들이 그 단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연락회라는 그 전국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함께 집회를 열고 계시고 투쟁을 계속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저께 오사카의 그 화요행동이라는 곳을 또 다시 다녀왔는데 12년째 지금 투쟁을 하고 계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런 분들이 전국에 계신다라는 얘기가 정말 한국인으로서 솔직히 되게 부끄러워요. 그 일본 분들은 정말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조선학교의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거에서 함께 투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정말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변호사 단장을 하셨던 분도 자기가 죽는 날까지 평생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실 거라고 차별을 보고 얘기를 하고 가셔서 정말 그분들한테는 존경 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차별. 이곳 미국의 영화제 출품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곳에 영화를 공부한 젊은 감독들이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꿈꾸면서 출품하는 뭐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 같은 이런 미국 영화제에 내보낸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이 관심을 받고 또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작품이 그 한국에서 영화제를 출품한 게 2021년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저희가 뭐 샌댄스 영화제나 이런 데 내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아마도 2022년 작품이나 2023년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음,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그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출품하고 나서 한 6개 정도 한국의 국제 영화제에서 초청받고 상영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영화제 출품을 한다, 썬댄스 같은 곳,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중소형화제, 그러니까 제작 연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어떤 영화제는 잘 찾아봐서 혹시 출품할 때가 있으면 출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국제사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싶은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최종 패소를 당해서 끝난 상황인데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그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차별 금지 특별법 이런 법안도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그 이 소송에 참가한 전국의 변호단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95%가 일본 변호사거든요. 어, 7년 동안 무료로 또 변론을 다 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학교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차별금지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차후에 이 조선학교 문제를 어떻게 함께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세미나나 포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아마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이곳 미국에서는 북미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을 위해서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한인들과 이곳 그 현지인들이 힘을 합쳐서 미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발의를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도 한 명이 포함된 한 5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았었는데요. 제일동포들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차별 문제에도 국회로 가져가서 더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네. 내일 또 한국에서 그 제일동포 조선학교 관련된 단체들 대여섯 군데가 모여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이 하원들, 미국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학교와 함께 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 또 연대해서 이 하원의 조선학교 문제를 좀 알리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지금 유엔사나 모든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권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뭐 사회권 규약위원회, 뭐 아동권리위원회 이런 데서 이 조선학교 차별이 부당하다고 시정하라는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도 같이 아마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별을 보신 분들이 이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좀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 중에는 조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북한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오해를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오해라기보다는 어쨌든 북에서 지원을 해준 학교는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 산하의 학교이고, 근데 음,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이 해방 이후에 이 학교가 생길 때 한국에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북은 57년부터 이 제일동포들, 제일조선인에 대해서 해외 공민으로 인정하고 교육 원조기를 뭐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게 계속 해왔다면 한국은 철저히 외면해 왔지 않습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동포 정책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이 해외 동포들에게 뭐 어떤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단 제일동포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사할린 동포라든지 러시아에 있는 또 고려인 동포라든지 그 한국의 해외 동포 정책은 기민 정책이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야지 조선학교가 보인다. 그리고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배울 권리는 인권의 문제잖아요. 저분들이, 저 학생들이 왜 저기에서 태어나서
저 학교를 선택하게 됐느냐, 저 학교를 가게 됐느냐. 일본에서 지금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은 그 역사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음, 그 많은 제일조선인들이 왜 일본 땅에 있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민족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일본 분들은 하는 거고. 그럼 저희도 식민의 역사나 분단의 역사에서 대한민국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 책임이란 것들도 있고, 꼭 그 역사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제가 뭐 통일 한반도를 생각하더라도, 그 일본의 그 학교들이 지금 60개가 남아 있다는 게 사실은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잘 배워서 일본도 알고 남도 알고 북도 아는 이 소중한 친구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지켜야 되고, 그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큰 역사의 틀에서 이 조선학교를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그 조선 학교가 많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해방이 된 이후 뭐 이런저런 이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한국으로 이제 귀향하기까지는 뭐 어떤 재산을 얼마까지 가지고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그 제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이제 오지 못하신 분들이 남아서 이제 계속 그곳에 거주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같은 동포들인데요. 조국에서 참 그 냉대에 가까운 그런 외면을 받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해외에서도 온라인 상영 또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차별적인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그 온라인 상영에는 저희가 그 구글에서 그 신청, 그 폼을 그 링크를 통해서 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저희 페이스북에 그 차별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시면은 그 온라인 상영회 그리고 해외 상영에 대한 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조선학교 차별 관련 목소리를 보도를 해주는 진보 방송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보도를 해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아사히 신문에서는 아까 지훈 감독님이 얘기 드렸지만 아사히 신문에서는 일단 기사를 내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오사카에서 차별 상영을 할 때 그 아사히 방송 라디오 그 기자님이 보러 와주셨어요. 근데 보시고 이거는 그 동포 제일 조선인 분들보다 일본 분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사카에서 다시 연장 상영을 합니다. 시네누보 극장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그 얘기도 들리고 해서 3주간 다시 5월 달부터 그 연장 상영을 하는데요. 그 아사히 그 라디오 방송에서 좀 출연을 해서 그 일본 분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그 출연 제의도 받았고 영화 프로그램에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기자님도 좀 양심적인 일본인 분에 속하시는 분이라서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유튜브 채널은 그 폴리타스 TV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No Hate Speech라는 또 진보 성향을 가지신 유튜브 채널이 있대요. 거기서도 차별을 소개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뭐 유튜브 채널과 제가 아는 언론은 아사히 신문과 아사히 방송만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뭐 일본의 언론이나 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뭐 차기작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저희는 어쨌든 동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작품도 어쨌든 젤동포를 포함한 재외 동포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아마 작품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기획 중인 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젤동포나 재외 동포 관련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께서 김지훈 감독님 또 김도희 감독님 때문에 많은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차별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많으셨을 텐데, 한국뿐 아니라 해외 동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독일과 유럽 쪽에서 상영회를 지금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해외에서도 상영회 준비해 주고 계신 동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한국에서의 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이 차별 문제가 조금 더 알려져서 해외 언론들도 조금 주목을 받게 되어서 일본 정부에 좀 더 힘을,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영회를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상영은 솔직히 그냥 한국 내에서 상영을 준비하는 거는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그렇게 더 준비를 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지훈 감독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본 분들이 또 스스로 상영회를 조직해 주고 계시고, 김대 감독이 얘기했던 여러 진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금 온라인 상영회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독일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제 동포분들이 많이 움직여 주시고 계신데, 아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릴 것 같고, 저는 동포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냐 북이냐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의 동포다라고 이제는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인식 속에서 저희가 조선학교 문제도 우리 제외 동포의 문제로 남과 북으로 나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외 동포의 문제로라는 큰 틀에서 함께 이해하고 고민하고 또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날까지 두 분 감독님의 기록은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차별을 기록하고 또 영화로 완성한 김지훈 감독님, 김도희 감독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권리조약 가입국에 대한 아동 인권 상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에 제1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를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치 논리를 들이대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조선학교에 차별이 없어지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